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고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혹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건 아니죠? 걱정 마시고 저희와 함께하세요.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저희가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부동산 상담 그리고 알짜 팁과 정보들 모두 전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이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박태순 본부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진행해보고 알짜 정보까지 전해볼 텐데요. 박태순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는 070-5143-7902번으로 고민 보내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저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신데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 애가 서울에 과천에 거기 근무하는데 네. 제가 거기서 평촌역 초원 부영 7단지 15평 아파트를 한 개 봤거든요. 예. 그거랑 범계역 목련 2단지 14평 그 아파트를 봤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매수하면은 좋을지 차익 실현도 좀 하고 거주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녀분께서 직장이 과천이신데 거주할 곳을 찾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목련 2단지 아파트, 그리고 똑같이 안양시 평천동의 초원 7단지 부영, 둘 중에 이제 매수를 하는데, 투자까지 생각했을 때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두 개를 지금 이제 자녀분이 거주를 하면서 거주 겸으로 차액이 뭐가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냐. 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거주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면 저쪽 목련마을 쪽에 있는 2단지 정도로 우선은 그쪽에 한 표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부터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 네. 우선은 입지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목련 2단지는 범계역 쪽하고 가까워요. 네. 그리고 부영 같은 경우는 평촌역하고 역세권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역세권이고 공원도 바로 있고 밑에 학원가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그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분을 놓고 따졌을 때는요. 네. 저쪽 목련 2단지가 지분이 조금 더 많아요. 네. 네, 지분이 조금 더 많고, 부영 같은 경우는 지분이 14평 같으면 한 6평대 중반 정도? 네. 그래서 지분적인 측면에서는 미래 가치,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 가치는 크게 차이는 거의 없어요. 대동소이하지만 2단지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촌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중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재건축의 사업성이 이렇게 잘 나오는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으로 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력으로 봤을 때는 부영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부영은 15층짜리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증축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5층 이상인 이 동들은 3개층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부영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리모델링이 누가 빨리 되고 있냐? 그거는 2단지 쪽이에요. 리모델링이 더 빠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갖추고 있는 기본 체력은 훨씬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이고 어디가 사업이 더 빨리 되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2단지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분이 좀 더 유리한 선경에 한 표를 줘야 되는 게 2단지 쪽을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지분이 적다는 건 그만큼 용적률을 적게 썼다는 얘기예요. 아, 네. 위로 올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네. 경기권역에 우리가 3종 주거 지역들의 용적률이 대략 300% 기준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2단지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거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부역 옆에는 지금 열병합 발전소가 바로 붙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뭐 매연이라든지 조금 네.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부영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가 좀 막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킬레스 같은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들을 놓고 따졌을 때는 2단지 쪽이 좀 더 낫겠다. 아, 이렇게 네. 결론을 내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뭐 가격적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거주적인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놓고 보시되 네. 예, 향후에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이 좋은 그런 지역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이 교육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뭐 접근하시는 부분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2단지 쪽으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기 시내 도심 쪽보다 경기도 쪽이 못하죠, 그래도. 그렇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네. 평촌은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8학군 내에 들어가는 네. 학군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아, 수요층은 네네.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실거주, 뭐 과천의 지금 직주 근접성을 따진다면 네네.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지금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강서구 둔촌동에 네. 한빛 어반 뉴스토리라는 호스텔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네. 지금 현재 2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이제 요거를 매도를 2개 다 동시에 하고 싶은데 네. 이거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네. 하나는 애들이 살다가 그거를 이제 매도를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네, 이거 지금 2개 다 동시에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커서 아, 네네. 네, 어떤 게 나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등촌동의 한빛 어반 뉴스토리 지금 11평 매도 시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개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여기가 등촌동 656-37이요. 656-37번지요. 37번지요. 네. 여기 그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면은 지금 오피스텔인가요?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 네. 네, 제가 결론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이 지금은 맞는 상황이에요. 네네.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요거는 갈아타기를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다만 매도하시는 타이밍, 지금 하나는 사업자를 내셨다고 하신 것 같고 네. 하나는 뭐 거주를 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입지적으로는 지금 가영역하고요. 네. 도보로 이 정도라 그러면 도보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등촌동이나 강서구 일대를 봤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대부분 마곡의 어떤 그 개발로 인한 그 마곡 일대의 어떤 그 많은 수요층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호재들을 보고 들어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마곡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이 강서구 일대의 가격을 한 200% 이상 자기 역할을 다 해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마곡에 있는 부지의 거의 대부분이 다 매각이 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지만 계속 매각 공고를 냈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나머지 뭐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의 뭐 추가적인 그 시설들을 넣겠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요. 네. 마곡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어떤 호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수요층이 들어오는 걸 대기하는 이제 앞으로 대규모 수요층이 들어오는 것을 대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일한 그 유사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곡을 보고 들어간 것은 맞는데, 자, 그럼 마곡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마곡의 거의, 마곡을 네모나게 봤을 때, 한 면 전체가 오피스텔로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는 상태에, 계속 공급이 계속되다 보니까, 강서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오피스텔의 공급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곡을 보고 들어갔는데 마곡 일대에 유사한 공급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럼 마곡에 수요가 들어왔을 때 어디부터 채워지나 이거 생각한다면 바로 붙어있는 자리들부터 채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네. 채워지고 나서 어디를 따라오냐면 9호선과 밑으로 5호선을 따라 내려가게 돼요, 수요층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게 절대적으로 뭐 물리적으로는 거리 차이가 꽤 나잖아요, 지금요. 네. 그죠?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수요층을 수요층이 오는 중간에 소규모 아파트들에 흡수되고 역세권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에 흡수되고 이 지금 보유하신 오피스텔까지 이 수요층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으로밖에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차라리 조금 더 역세권에 붙어서 향후에 뭐 가양역 일대에 무슨 그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호재를 좀 기다리면서 네. 조금 더 이 투자적인 측면으로 강하게 보셨다면 모르겠는데 거리도 네. 어느 정도는 있고 전반적으로는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오피스텔,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을 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주택 공급량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유사한 주택들이 없을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유사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공급도 굉장히 많고 유사 공급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임차 수요를 맞추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셨나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거는 의무 보유 기간을 좀 채우시고 매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나오고요. 네네. 취득세를 아마 신축으로 구입하셨다면 취득세 혜택을 받으셨을 텐데 네. 그 취득세 혜택까지 다시 다 돌려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신 거는 의무 보유 기간을 지키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네. 사업자를 안 내신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의무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요거를 지금 빨리 매도를 검토를 하셔서 매도를 하시고 네네. 조금 더 호재가 있고 여기보다는 주택 공급량이 적고 이 유사한 어떤 이주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역세권으로 좀 갈아타기를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9호선 라인 일대는 워낙 공급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곡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5호선 일대를 좀 중점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도 강서구 일대를 좀 배제한 뭐 밑으로 내려간다면 양천구라든지 뭐 영등포라든지 이런 자리들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매도 후에 혹시 갈아타기 하실 거 조금 찾아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봐야 할 것도 따져봐야 할 것도 참 많은데요. 지금 궁금증 생기신 분들 참 많으시죠? 박태선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규제를 이기는 소액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5월 17일 목요일과 5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용산 더 프라임 리얼 PS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1대1 무료 상담도 진행됩니다. 방송 중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전화 접수 개별 안내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장소는 용산 더 프라임 102동 리얼 PS 세미나장입니다. 네, 무료 세미나에 좋은 기회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좋은 지역 정보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알짜 지역인가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추천을 해드리고 소개해드릴 그 지역은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물건은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우선 입지부터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신정역에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대지 지분 15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6.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엘리베이터, 다른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는 풀 옵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 가격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입지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양천구 신정동,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목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교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교육이 유명한 자리로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목동인데요. 이 목동도 다 신정동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 위치를 보시면 신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대에는 지금 진명여고라든지 목동중이나 목동초 그리고 신월중이라든지 유명한 학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신정역 위쪽으로는 재물포터널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양천구 목동은 굉장히 유명한 자리니까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구 신정동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이주 수요가 굉장히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1987년, 88년도에 일시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상태인 것이 지금 목동 아파트고요.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지금 세대수는 26,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향후에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사를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에 매물 위치 옆에 신정 뉴타운도 지금 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나오는 이주 수요가 대략 한 3천여 명 정도, 3천여 세대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략 한 8만여 세대 이상이 이주 수요로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노후된 주택가에서 나오시는 임차 수요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생활권 계획에도 이 양천구 신정동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이 신정역과 목동역 일대 요 네모난 블럭이 지금 신정 4동입니다. 이 신정 4동에는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일대의 저층 주거지의 어떤 다세대나 다가구에 대한 정비 방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는 생활권 계획에도 이 신정동 일대, 특히나 신정역과 목동역 일대에는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향후에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가 너무 많이 차량의 어떤 이동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천구 일대에 이 제방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 지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양천구 일대의 교통의 어떤 정체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양천구에도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업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물포 터널길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020년경 정도면 이 제물포 터널길이 지금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사당부터 지금 신월 IC까지 한 7.6km 정도의 이 구간을 지상 구간의 차량의 이동을 지하로 내리게 되고요. 그 공간 위쪽으로는 도로 위쪽으로는 지금 이제 녹지띠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녹지띠가 형성되는 사업은 우리가 교육을 어떤 학습 효과로 알고 있었던 자리가 있죠. 바로 이제 연남동이 되겠는데요. 연남동도 이런 띠가 생기면서 가격적인 상승을 굉장히 많이 봤던 지역이 연남동인데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재는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신월 IC에서 멈추지 않고 서인천 IC까지 이 녹지띠가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일대에 굉장히 랜드마크 격의 도심의 녹지축이 생기는 호재가 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호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건 얼마 전에 3월 달에 발표된 건데요. 서울시에서는 관문도시 개발로 이 관문도시로 지정된 자리들을 일자리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신정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동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일자리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자리에 서울시의 어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생활권 계획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역세권의 상업지역을 확충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천구 일대의 역세권의 어떤 현황을 봐야 되는데요. 양천구 일대의 역세권을 보자면 등촌, 염창, 신목동 이런 9호선 라인이 있고 5호선 라인이 있고요. 2호선과 연장되는 라인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런 양천구청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오목교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목동이나 신정 그리고 신정 내거리 같은 이 양천구 내 중심에 위치한 자리들의 어떤 상업지역의 배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제물포 터널길에 대한 어떤 그 상권의 확대 그리고 역세권의 어떤 상업지역이 지정됐을 경우 상권이 확대되는 부분들에 해당 물건은 바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 확대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신정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보 한 300m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조감도라든지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는 풀 옵션의 물건이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신정역 도보 5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6층 중에 3층, 대지 면적 15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6.78제곱미터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엘리베이터 풀 옵션. 그리고 2018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고 매매 가격은 1억 9,8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활용 시에는 한 2,800만 원이면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지목하신 핫한 지역 양천구 신정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지금 리얼PS의 박태선 본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